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이달의 달달한 10분입니다.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앵커님도 주말 잘 보내셨죠? 네, 푹 쉬고 왔습니다. 주말엔 쌀쌀했는데 오늘 다시 기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증시도 다시 좀 더 활발한 분위기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달달한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달달한 포인트예요. 정치 이슈에 눌린 통화 정책 이슈.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왔다라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은 계속 난항을 겪고 있죠. 엑스데이트가 이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10일 앞두고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저희 이 구간에서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전일 뉴욕 지수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매크로 지표의 발표가 없었던 날이었던 만큼 뉴욕 3대 지수를 보시면 강소합권에서 출발을 해서 오전에는 평온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첫 포문을 연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었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과 함께 컨퍼런스 콜에 나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은행 혼란은 신용 여건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한 주 내내 이어진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을 한 번에 잠재우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을 했죠. 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 패드워치를 보시면 6월 금리 인상 확률이 30%대에서 10%대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한 주 내내 상승세를 이어오던 2년물 채권 금리를 보시면 순간 10bp 이상 급락세를 연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그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은 파월의 발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백악관 실무진과 부채 한도 협상을 하던 공화당의 협상단이 회의를 중단하고 떠났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전해지면서 파월의 비둘기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하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장 마감 후에도 G7 정상회의차 일본에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협상에서 양보할 수 없고 또 협상은 이어질 것이고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또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메카시 하원 의장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죠. 자, 메카시 하원 의장은 월요일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묻힐 정도로 현재 시장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제니 델런 재무장관은 대형은행 CEO들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추가 흡수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중소형 은행 위기, 계속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런 중소형 은행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일시적으로 급락했던 채권 금리는요, 부채 한도 협상 중단으로 하락분을 일부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 동일한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 남의 나라 부채까지 걱정해주는 따뜻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흐름만 봤을 때는 딱히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뚜렷한 양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를 보시면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선봉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동안 외국인들의 지속적으로 그 매도세가 나타났던 그 에코프로 그룹주와 일부 조선 관련 대형주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던 삼성전자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과 또 EU 지도부의 방한 소식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종목을 보신다면 삼부토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부토건이 대장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DYD, 데모,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뒤를 따라서 서암기계공업이라든지 현대 에버다임과 같은 관련주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G7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치약국 식량 지원을 10만 톤으로 2배를 확대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식품, 곡물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영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한가 터치하고 밀리는 모습이죠. 그 뒤를 따라서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마니커 FNG, 푸드웰과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푸드웰도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한국 맥널티, 대한제당, 푸드나무와 같은 이런 관련주들이 뒤를 따라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또한 지난주에 빈살만 직속 사우디 기관이죠. KHCST와 LED 연구소 설립을 위한 양일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요일날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이죠. 서울 바이오시스가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관련주를 보신다라면 APS라든지 수룩수, 그리고 인베니아와 같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걸그룹이죠. 피프티의 글로벌 마케팅을 대행하고 있는 콘텐츠 X가 대규모 자금을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모회사인 RBW가 상한가에 안착했다가 지금 윗골이 달고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보신다라면 현대무백스와 T로보틱스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강력한 테마는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잠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최대 저항 구간으로 돌입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2550에서 2600포인트 구간은 기술적으로 2018년 고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6개월 박스권의 저점이었습니다. 작년 6월에 갭으로 뚫린 이후에 올해 들어서 박스권 상단 저항으로 작용하는 구간인데요. 종목에서도 지수에서도 최대 저항 구간이다라면은 우리는 일부 수익을 실현한 이후에 눌림에서 재매수 혹은 돌파 후에 재매수하는 이러한 방법이 정석적인 대응법이다라는 부분은 우리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시장이 만약에 매크로가 안정된 상태라면은 일부 매도 없이 그냥 전량 보유 후에 조정 시 추가 매수 전략을 드리는 게 맞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전략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확실한 상승장이라면 돌파하긴 후에 따라붙어도 절대 늦지 않고요. 특히 마이크로적인 부분에서는 주도주가 나타나면 후발주가 시차를 두고 나오기 때문에 절대 포모 심리에 시달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양손에 검을 들고 전진하기보다는 왼손에 방패를 들고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여전히 중소형주 위주의 단기 스윙 전략 적극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내 부채 한도 불확실성 그리고 중소형권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면서 지금은 창보다는 방패를 들 시기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부 수익 실현하고 눌림이나 돌파 시에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전략을 세워가 보자라고 하셨어요. 일단 오후장에는 어떻게 짧은 수익 낼 수 있는지 공략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달달한 공략 섹터 로봇 관련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잠깐 체크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일부 로봇주가 이제 밸류에 대한 저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로봇 테마가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선별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그 모멘텀 체크해 주시죠. 네,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물류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상당히 다양한 섹터로 구분을 해서 본방송을 통해서 많이 추천을 해드렸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테마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또 올해 들어서 가장 강력했던 테마 중 하나라고 해도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때 테마에 편승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로봇 관련주들이 이미 충분한 조정이 나온 상태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미국 자동화 기술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고요. 또 내일 우리나라에서는 그 로봇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2023 호주 공장 자동화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그 로봇 관련 섹터를 소개해 드릴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부의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상반기 내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고요. 상반기라고 해봤자 이제 상반기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듯이 로봇은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선점할 산업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총 24조 원을 투자를 해서 국내 전기차 생태계 고도화에도 나설 예정으로 있죠. 그리고 현대차의 울산과 화성 전기차 공장에 설치되는 산업용 로봇은 모두 국산 지능형 로봇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비 국산화율을 100%에 맞춤으로써 공장 설비 대부분을 국내 기업에게 돌려주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차적인 시세 이후에 충분한 조정 구간을 거쳤고요. 그리고 글로벌 전동화 추세에 맞춰서 삼성과 현대와 같은 국내 1, 2위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다시 한번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다시 재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전에 말씀 주신 로봇 관련주들 저희가 수익 정말 크게 많이 났었는데 오늘 종목도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원픽 공략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아진엑스텍입니다.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로봇 관련주로 대장주로 강하게 치고 나오는 흐름은 없었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시세를 시작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사는 다양한 모션 제어 모듈이라든지 모션 제어 시스템, 로봇 제어 기기 제품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제조하는 범용 모션 제어 부품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산화 전문 기업이고 또 제조용 로봇 제어기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90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국내 로봇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을 때 또 국내 유일의 모션 제어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가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 또 삼성중공업과 로봇 원천 기술에 대한 국책 개발을 수행한 이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수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동안 상당 기간 조정기 구간을 거친 다음에 바닥권에서 시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 전일에 발생된 이 윗꼬리는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윗꼬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림자, 목표가를 보신다면 이러한 1차적인 저항 1,500원 부근을 볼 수가 있겠고요. 1,500원을 돌파를 한다면 좀 더 강하게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보신다면 하단에 최저점이죠. 최근의 저점인 8,2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요 구간 안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아진엑스텍 받아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만 해도 가격이 9,200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10,000원 근접하게 9,800원대까지 올라가서요. 지금 가격도 분할 매수 가능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어제 전일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현재 수급으로 윗골이 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 매수가 안에서 그냥 차분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분할 매수 여전히 조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셨습니다. 목표가는 1차 저항권이 1,500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잘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저희 바로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주셨던 가온 칩스 말씀 주시고 3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목표가 32,000원으로 주셨고 지금 꾸준히 올라오면서 3만 원대까지 가격이 올라왔거든요. 계속 홀딩할까요? 네.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업체고요.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파트너사입니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죠. 지금 반도체가 상당히 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까지 잘 가져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드리고 정말 계속 양봉을 켜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죠. 자, 지금 크게 조정받을 구간 없어 보이니까 제가 목표가를 32,000원을 설정을 해드렸죠. 그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중장기로 봐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추적해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목표가까지 더 들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TAMC 볼게요. 이 종목은 3월에 주셔서 저희가 이미 목표가 달성했고 27% 수익 낸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좋았고요. 오늘도 장중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10% 정도 올랐는데요. 지금 다시 보려고 가져와 주신 걸까요? 네, 그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조정 구간을 거치고 다시 시세를 주는 종목이죠. 반도체 전공정 특수가스 전문 제조 기업이고요. 반도체 전공정 업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팹리스나 후공정보다는 좀 수혜가 덜한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시세를 따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부 목표가 돌파할 때 일부 정리를 하신 분들은 계속 지켜보시면서 이 자리죠. 47,000원 정고점 차트를 보시면요. 47,000원 정고점까지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을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단이죠. 이 36,000원 라인과 47,000원 라인에서 시세를 계속 단기적인 관점에서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TMC 목표가 달성 후에 일부 수익 실현하고 일부 지금 비중을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47,000원까지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또 재매수 타점이 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략 세워주시면 좋겠네요. 현대무벡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로봇 대장주죠. 지금 19% 정도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저희가 이미 이 종목도 49%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잘 유지해주면서 오늘 정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제가 본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최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무벡스도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대무벡스는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또 네옴시티 관련주이기도 하죠. 제가 자주 AS를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점에서 한 번 더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차트 보시면요. 지금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 정고점을 돌파한다라면 정말 강한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들어온 수급이 거의 다 매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돌파 유무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되겠죠. 5,300원 돌파 유무에 따라서.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수익은 좀 챙겨가면서 대응해야 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신다라면은 요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이 4,700원 라인 1차적인 지지 라인 체크하시면서 다시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시고요. 돌파 시에는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무벡스는 정고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데요. 그 전략들 잘 챙겨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이버 프로도 볼게요. 4,000원대를 잘 지지하는지 체크하자라고 하셨고요. 4,000원 잘 지지받고 있습니다. 오늘 6% 정도 시세 나오는데 목표가까지 홀딩할까요? 네,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홀딩을 해도 좋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목표가는 한번 달성을 했고요. 조정 구간을 거치고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동종목은 우주항공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방산주이기도 하고 UAM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세 가지 이슈는 굉장히 핫한 이슈죠. 누리호 발사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주 25일에 UAM 민간시장 강화 세미나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목표가 돌파하고 남은 물량 좀 더 홀딩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죠. 정고점까지 시세 가능한 종목이니까 추적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탑스도 AS 받아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일주일 정도 만에 20%가 넘는 수익 챙겼던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니까 지금 제 관심 구간으로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라고 소개를 드리고 난 다음에 1차 목표가를 일단은 돌파를 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2차 목표가까지 또 돌파했던 종목입니다. 주말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현대차 로보틱스 내 파트장이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를 내보내면서 최근 시장에서 강하게 또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동종목 차트 보시면요. 지금 이 바닥권이죠. 최근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동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계속 추적해 보신다라면 위에 매물대, 지금 35,000원 이때 매물대를 돌파를 한다라면 조금 더 시세를 볼 수 있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인탑스 또한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AS 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이달의 어드바이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